크리스마스 직전인 2023년 12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따뜻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오하이오주의 작은 도시 이스트 리버풀에서는 한 여성의 실종으로 평화로운 연말이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렸죠. 34세의 티파니 모리슨이 갑자기 사라진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충격적인 살인사건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끔찍한 범죄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하이오주 이스트 리버풀은 인구 10,000명 남짓한 조용한 소도시입니다. 과거에는 도자기 제조업으로 유명했던 곳이지만 최근에는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지역이죠. 이런 작은 공동체에서는 주민들이 서로를 잘 아는 편인데 모리슨 가족도 오랫동안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토착민들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모리슨과 티파니는 18세부터 교제를 시작한 연인이었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해온 두 사람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행복한 추억들로 가득했죠. 둘은 마사지 치료사 자격증을 함께 취득했고 펜실베이니아주 케네디의 에센셜 니즈라는 마사지 업소를 공동 운영하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세 자녀를 둔 부부로서 막내 아들 랜던이 태어날 때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티파니의 가족 상황은 다소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멀리 미시시피주에 거주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시댁 식구들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죠. 특히 시어머니 케이와는 친딸처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2021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크리스토퍼와 티파니는 세 자녀와 함께 시어머니 댁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겪는 재정적 압박감을 덜고 육아 부담도 나누려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2022년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남은 케이가 손자녀 셋과 직장에 다니는 부부까지 돌봐야 하는 부담이 커졌고 집안 분위기도 점차 무거워져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와 티파니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했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저녁 케이가 티파니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까지도 말이죠.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티파니를 껴안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케이의 증언처럼 그 누구도 이 평범한 저녁이 비극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틀 후인 12월 20일 이른 새벽, 콜롬비아나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충격적인 911 신고가 접수됩니다. 바로 크리스토퍼의 평생 친구였던 랜디 슬래거가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나타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은 것이죠. 랜디는 12월 18일 밤 크리스토퍼가 자신을 집 지하실로 데려가 총알 구멍이 뚫린 샤워실을 보여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크리스토퍼가 랜디에게 자신의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티파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크리스토퍼는 아내의 시체를 방수포와 카펫에 싸서 처리하는 일에 랜디의 도움을 요청했고 거절하자 총을 들이대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알리면 가족 모두 위험해질 거야 라는 위협을 받은 랜디는 어쩔 수 없이 시체 운반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어요. 경찰은 즉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모리슨 가족의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집에 없는 시간을 노려 안전하게 수색을 진행하려 했죠. 무장하고 위험한 인물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6시 10분, 경찰은 교통단속을 빌미로 크리스토퍼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권총과 접이식 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랜디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진행된 첫 번째 신문에서 크리스토퍼는 아직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 모든 게 아내 티파니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죠. 그는 자신들이 이혼 직전이었으며 티파니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밤 크게 다툰 후 티파니를 차에서 내려주었고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어요. 크리스토퍼의 말에 따르면 티파니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려 할 때 차를 빌려주기 싫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화가 난 채로 티파니를 눈 내리는 추운 밤에 차에서 내려주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지갑과 휴대폰까지 가져온 채로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미 여러 문제점들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작은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크리스토퍼의 과거 불륜 문제가 부부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 같아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간 크리스토퍼는 함께 일하던 카일라 롤이라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티파니 입장에서는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을 겁니다. 재정적 독립을 꿈꾸며 펜실베이니아의 공장에서 두 번째 일자리를 구한 것도 아마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르죠. 바로 그곳에서 티파니는 18세의 젊은 남자 제이크 힐을 만나게 됩니다. 제이크는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동료로 티파니에게 접근했지만 점차 그녀의 힘든 상황을 알게 되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티파니는 제이크에게 크리스는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11월 즈음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크리스토퍼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독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만의 집을 갖고 싶어하는 티파니의 모습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거죠. 그의 의심은 12월 16일 토요일에 현실이 됩니다. 제이크가 페이스북을 통해 크리스토퍼에게 티파니와의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것입니다. 술에 취한 제이크의 경솔한 행동이 결국 비극을 촉발시킨 셈이죠. 이 사진을 본 크리스토퍼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즉시 제이크와 전화통화를 하며 서로 험악한 말들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언제 어디서 너를 찾아갈지 말해봐라는 직접적인 협박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는 티파니에게 전화를 걸어 격렬하게 다투었죠. 놀랍게도 이 모든 일 후에 부부는 화해를 했다고 크리스토퍼는 주장했습니다. 함께 밤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다음 날인 12월 17일 상황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티파니가 여전히 제이크와 연락하고 있다고 의심했고 아내가 집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에 점점 더 격분하게 됩니다. 그는 티파니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 시간을 좀 더 주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자고 말이죠. 하지만 티파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이크와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던 거죠. 크리스토퍼가 만든 수프에 대해 기름져서 싫다며 불평하는 사소한 일에도 폭발적으로 화를 냈던 걸 보면 둘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12월 18일 월요일,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지하실에서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어요. 티파니가 여전히 떠나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는 아내를 밀쳤고 티파니가 머리를 다쳤지만 괜찮아 보였다고 말했죠. 그 후 위층으로 올라가 진정하려 했지만 티파니는 계속 정말 나가고 싶다, 여기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크리스토퍼는 아내를 어딘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직접 제이크의 집까지 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중간 지점에서 내려주겠다는 조건으로 함께 차에 탔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결국 티파니를 눈 내리는 추운 밤에 차에서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수색 결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집 지하실에서는 총알 구멍이 뚫린 샤워부스 조각들과 의심스러운 혈흔들이 발견되었거든요. 쓰레기 봉지와 방수포 조각들도 곳곳에서 나왔죠. 모든 물증들이 랜디 슬래거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고에서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졌어요. 창고 안에서는 투명한 방수포와 카펫, 그리고 여러 개의 검은 봉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티파니의 흔적이 확인되었죠. 현자에서는 총 6개의 봉지와 관련된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거리에서의 공격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도구를 사용해 시신을 훼손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나온 후 경찰은 크리스토퍼를 다시 신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는 당신이 아내를 창고에 버렸다는 걸 알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추궁했죠.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변호사를 요구하며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범죄 현장 자체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크리스토퍼의 어머니 케이는 아들의 범행에 대해 전혀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집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했어요. 아들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죠. 그녀는 경찰에게 크리스토퍼의 어린 시절부터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14살 때 친구들과 함께 개를 묶어놓고 14살 때 친구들과 함께 개를 묶어놓고 해를 가한 사건, 또래 아이에게 상해를 입힌 일 등 크리스토퍼의 폭력적인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분노 조절과 폭력성 치료를 위해 전문시설에 보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케이는 증언했습니다. 18살부터 사귀기 시작한 티파니는 아마 남편의 이런 어두운 면을 완전히 알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제이크 힐과의 인터뷰에서도 티파니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크리스는 제정신이 아니야, 무서워 라고 계속 말했던 티파니의 모습은 그녀가 남편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16년간의 관계와 새 아이의 엄마라는 책임감 때문에 쉽게 떠날 수는 없었겠죠. 제이크도 위험을 감지하고 자기 보호를 위해 총까지 구매했다고 해요. 크리스토퍼가 페이스북에 제이크 힐이 어디서 일하는지 아는 사람 이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댓글로 가방에 넣고 입 맞고 싶은가? 라는 무서운 내용까지 달았어요. 만약 크리스토퍼가 제이크를 먼저 찾았다면 또 다른 비극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2024년 법정에서 크리스토퍼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사가 티파니 모리슨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고 시신을 은폐한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자백으로 인해 그는 유죄 인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어졌어요.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크리스토퍼에게 강한 질책을 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냐?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다라며 분노를 표현했죠. 결국 그는 최소 25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티파니가 죽은 지 정확히 1년 후의 일이었어요. 이제 새 아이들은 부모 모두를 잃고 조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법정에서 그녀가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죽였다고 인정했어요.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소유욕적인 사고였죠. 티파니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만 여겼던 게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이 어떻게 극단적인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0년간의 관계, 새 아이의 부모,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까지 모든 걸 파괴해버린 한 남자의 통제욕과 소유욕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였어요. 지금도 감옥에서 복역 중인 크리스토퍼 모리슨, 그리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티파니 모리슨의 이야기였습니다.